저는 한서윤입니다. 올해 42이죠. 구청 주민센터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매일 민원인들을 만나고 서류를 처리하고 퇴근하면 아이들 저녁 챙기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평범하다면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남편 도현이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PD로 일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7살 아들 하람이와 5살 딸 하윤이가 있죠. 아이들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도현이는 원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말이면 도현이는 자주 외근을 나갔어요. 서윤아, 다음 주 촬영 준비해야 돼. 미안해.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늘 그렇게 보냈습니다. 투정 부리는 게 싫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제가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도현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람이가 아빠 옆에 달라붙더니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그 언니 만나러 가? 제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중이었습니다. 흥, 무슨 언니? 도현이가 웃으며 하람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촬영팀 스태프 누나 말하는 거지. 하람아, 아빠는 일하러 가는 거야. 아, 그래. 하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방송국에는 여자 스태프도 많으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도현이가 퇴근하면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왔어요. 하람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이었죠. 우와, 아빠 고마워. 하람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제 품에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 언니랑 또 놀았대. 흥,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하람이 오빠가 그랬어. 제 가슴이 살짝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이들이 잘못 이해한 거겠거니 했죠. 그날 밤 도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촬영팀에 새로 들어온 사람 있어? 흥, 왜? 아니, 하람이가 자꾸 언니 얘기를 해서. 아, 송지우 팀장 말하는 건가? 애들이 한두 번 본 적 있어. 그냥 인사만 한 건데. 도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송지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팀장이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야? 아니, 38. 능력 있어. 우리 팀에서 제일 일 잘해. 도현이는 송지우를 칭찬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일 잘하는 선배라니 당연히 존경하는 사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아이들이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촬영 현장에 아이들을 데려간 적이 있나요? 도현이는 평소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걸 귀찮아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현이가 퇴근하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다음에 촬영 가는 곳인데 애들 데리고 가면 좋아할 것 같아. 사진 속에는 예쁜 카페가 있었습니다. 진짜? 언제 갈 건데? 다음 달쯤? 시간 되면 같이 가자. 도현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빠, 그 언니랑 또 놀았잖아.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제가 예민한 거겠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현이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 외근도 늘어났어요. 서윤아, 미안해.
송 팀장이 이번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자고 해서. 또 야근이야? 어쩔 수 없어. 이번 프로그램이 대박나면 우리 형편도 나아질 거야. 도현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저는 또 이해했어요. 남편이 힘든데 제가 투정 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송지우라는 이름이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송 팀장이 기획안 수정하래. 송 팀장 때문에 회의가 길어졌어. 송 팀장이랑 촬영 일정 다시 짜야 돼. 처음엔 그냥 상사인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팀장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간섭하나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현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내일 하람이랑 하윤이 데리고 나갈게. 어디? 팀장님이 애들 보고 싶대. 밥 같이 먹자고 하더라. 제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멈췄습니다. 팀장님이? 왜? 예전에 사진 보여준 적 있잖아. 애들 너무 예쁘다고 하시더라. 도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아이들을 만나자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것도 주말에요? 여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직장 상사가 애들까지 보자는 게. 아, 팀장님이 원래 애들 좋아하셔. 괜찮아. 도현이는 제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싫어할까봐요. 제가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요. 다음 날 토요일입니다. 도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늦어도 5시까지는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도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조금만 더 늦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팀장님이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신대.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 또 그 사람이에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도현이와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스크림 먹었어. 하윤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맛있었어? 응, 지우 이모가 사줬어.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우 이모? 응, 지우 이모 진짜 예뻐. 하윤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저는 도현이를 쳐다봤습니다. 도현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애들이 그냥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셨어. 팀장님이라고 하면 어려워하니까. 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도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어? 그냥 카페. 어느 카페? 시내 쪽에 있는데. 도현이는 얼버무렸어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하람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하람아, 뭐 그려? 지난번에 간 곳. 어디? 지우 이모 집.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모 집에 갔어? 응. 거기 거실이 진짜 넓어. 나랑 하윤이 숨바꼭질했어. 하람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카페가 아니었어요. 송지우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를 다그쳤어요. 여보, 진짜 어디 갔어? 왜 그래? 말했잖아. 하람이가 송 팀장 집에 갔다고 했어. 도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카페 가려다가 팀장님 집이 가까워서 잠깐 들렀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뭐라고 할까봐.
도현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사만 하고 온 거라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까 봐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나 경미한 접촉사고 났어. 뭐, 다친 데는 없어? 아니, 괜찮아. 그냥 뒤에서 살짝 받았어. 보험 처리하면 돼.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도현이가 말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보내달래. 근데 나 파일 정리 못하겠어. 너 좀 해줄 수 있어? 알았어. 메모리 카드 줘. 저는 도현이에게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정리하려고요. 블랙박스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고 당일 파일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파일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다른 날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지난달 토요일 파일이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도현이의 차 아니었어요. 뒷좌석에 하람이와 하윤이가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어디가? 아빠한테 물어봐. 그때 하람이가 물었어요. 아빠, 오늘도 지우 이모 집에 가는 거야?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도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이모가 너희 보고 싶대. 와, 지우 이모가 또 젤리 사준대? 그럼, 많이 사줄 거야. 아이들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도현이의 다음 말이 들렸습니다. 하람아, 하윤아,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알지? 왜?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우리끼리만 재밌게 놀다 온 거야. 알았어. 아이들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한 거죠? 저는 다른 파일도 열어봤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파일들이었어요. 하나씩 재생했어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도현이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비밀이어야 하나요? 왜 저한테 숨겨야 하나요? 저는 마지막 파일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착한 후의 영상이었어요. 차가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자, 도착했다. 내리자.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하람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지우 이모. 화면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람아, 하윤아, 이모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송지우였습니다. 그 여자는 하윤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윤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도현이와 송지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들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지? 괜찮아. 애들도 좋아하잖아. 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가족처럼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이 났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요? 그것도 제 몰래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블랙박스 파일을 모두 확인했어요. 총 7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모두 똑같았습니다. 도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송지우의 집에 가는 내용이었죠. 그중 한 파일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차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오빠, 저번에 지우 이모 집에서 뭐 했어? 흥, 나는 동생이랑 텔레비전 봤지. 아빠는? 아빠는 지우 이모랑 저 방에서 얘기했어. 오래. 우리는? 우리는 거실에서 과자 먹고 영상 보다가 기다렸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 안에서 얘기를 오래 했다고요? 저는 다른 파일도 다시 들어봤어요. 한 파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노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 여자의 웃음소리였어요.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 저는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희미하게 들렸어요. 방 안에서 나는 소리들. 낮은 목소리, 속삭임, 웃음. 그리고 그 이상. 저는 헤드폰을 벗어 던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직장 상사와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이는 송지우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요. 제 머릿속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자기 아이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도현이를 바라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코까지 골며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구청에 연차를 냈어요. 그리고 도현이가 출근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흥? 무슨 얘기? 송지우. 도현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갑자기 왜? 블랙박스 확인했어. 도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뭘 확인했는데? 당신이 아이들 데리고 그 여자 집에 간 거. 방 안에서 뭐 했는지도 다 들었어. 도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대답 안 해? 할 말 없어?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아, 언제부터였어? 그게. 대답해. 언제부터 그 여자랑 잤어? 도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3달 전부터.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달. 3달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죠. 왜?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답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그런 짓을 했어? 애들이 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윤아, 진짜 미안해. 나도 모르게. 모르게? 3달 동안 모르게 한 거야? 도현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칠 동안 저는 도현이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얼어붙었어요. 도현이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꺼져.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현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할 말 있어?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 나도 어쩔 수 없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당신이 원한다면 응할게. 도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응. 내 말 들어줄 수 있어? 저는 팔짱을 끼고 도현이를 쳐다봤어요. 지우 팀장이랑 나 문제 제기하지 마. 뭐?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기회야.
이거 성공하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해. 도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지우 팀장이랑 스캔들 터지면 나 끝나. 방송국에서 바로 잘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이혼하자. 당신이 양육권 가져. 나는 양육비 줄게. 대신 지우 팀장 상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 도현이는 마치 거래를 제안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당신 지금 나한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야?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덮어달라는 거지. 서윤아, 이해해줘.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우리 애들 아빠야. 그런 당신이 다른 여자 집에 애들 데리고 가서 그런 짓을 했어.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도현이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살아야 된다고. 이혼하면 너도 힘들잖아. 양육권 주겠다는데 왜 이래?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요? 당신 진짜 최악이야.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조건만 지켜줘. 그럼 나도 깔끔하게 정리할게. 도현이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요. 이게 결혼 생활의 끝인가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제안한 조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럼 제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송지우를 고소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혼할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도현이는 집을 나갔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일 때문에 잠깐 다른 곳에 있어. 언제 와? 나중에. 하람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람이의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하람아, 괜찮아? 응. 뭐 힘든 거 있어? 아니. 하람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하람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하람아, 왜 울어? 하람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뭐가 미안한데? 내가 아빠 얘기했잖아. 하람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지우 이모 집 간 거. 그거 말해서 엄마 아빠가 싸운 거지?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하람아. 그게 아니야. 맞아. 내가 말 안 했으면 아빠 집에 있었을 거야. 하람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하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람아, 들어봐.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하람이를 달래며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 하윤이도 이상했어요.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썼습니다. 하윤아, 왜 그래? 엄마랑 같이 있을래. 엄마는 일 가야 돼. 싫어. 엄마 가지 마. 하윤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저는 회사에 연락해 조퇴했습니다. 하윤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하윤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우리 잘못했어? 응?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빠 비밀 말해서 아빠 안 오는 거야? 하윤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소아 정신과를 예약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아이들과 오래 대화했어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두 아이 모두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주세요. 이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상담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적절한 장소에 간 것,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네. 아이들이 비밀을 지키도록 강요당한 것도 문제예요.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빠른 시일 내에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어요. 하람아, 하윤아,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정말? 응. 그리고 이건 너희 잘못이 절대 아니야. 알지? 응. 아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꼭 지키겠다고요. 이혼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어요. 도현이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도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면담 날이었어요. 도현이는 약속 시간 30분 전에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한데 오늘 촬영 일정이 갑자기 잡혔어. 뭐, 애들 기다리고 있어. 다음에 볼게.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람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안 와? 응. 아빠가 일이 생겼대. 또? 하람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면담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도현이는 아예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아, 깜빡했어. 미안. 깜빡했다고? 애들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바빠서 그랬어. 다음에 꼭 볼게. 도현이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면담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도현이가 왔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이상했어요. 애들아, 아빠 왔다. 아빠. 하윤이가 달려갔습니다. 도현이는 아이들과 2시간 정도 놀아줬어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양육비 얘기 좀 하자. 왜?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조금만 줄일 수 없을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장난해? 법원에서 정한 금액이야. 알아. 근데 나도 살아야 되잖아. 당신 월급 받잖아.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지우랑 같이 사는데 집세도 내야 되고.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 여자랑 살면서 애들 양육비 줄이자고? 왜 그래? 나도 생활이 있어. 당신 애들 아빠야.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 있으니까 양육비 주는 거잖아. 도현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도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 면담 힘들 것 같아. 스케줄 조정 가능?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도현이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촬영 때문에, 회의 때문에, 피곤해서. 아이들은 점점 아빠를 기다리지 않게 됐어요. 하람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안 만나도 돼? 왜? 어차피 안 오잖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도현이가 양육비를 늦게 보낸 겁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양육비 왜 안 보냈어? 아, 깜빡했어. 깜빡했다고? 애들 학원비 내야 돼. 알았어. 보낼게. 언제? 이번 주 안에. 하지만 도현이는 또 늦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서윤아, 내가 애들 데리러 갈 때 주차비 들잖아. 양육비에서 주차비 빼면 안 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주차비를 양육비에서 빼자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이들 아빠가 맞나 싶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이는 더 이상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저는 도현이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아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하람이와 하윤이는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어요. 어느 날 하람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 잘못 없대. 맞아. 하람이 잘못 하나도 없어. 진짜? 응, 진짜야. 하람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하윤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잘 적응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랑 놀았어. 그래, 재밌었어? 응, 진짜 재밌었어. 하윤이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회복했어요. 일에 집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는 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그네 태워줘. 알았어. 아이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작은 행복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나 회사 관뒀어. 뭐? 프로그램이 망했어. 시청률이 안 나와서. 그래서? 지우랑도 헤어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 왜? 나 정말 반성했어. 이미 늦었어. 서윤아, 애들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물었어요. 엄마, 누구랑 통화했어? 아무도 아니야. 아빠야? 하람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 뭐래? 그냥 안부 물었어. 그래. 하람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왜? 엄마는 우리한테 거짓말 안 하잖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응. 엄마는 절대 거짓말 안 해. 그리고 엄마가 제일 예뻐. 하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도 너희가 제일 좋아. 우리도.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해졌어요. 상처는 아물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너희도 다시 상처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행복할 거야. 꼭요.